NIB 초대석입니다. 남구 옛 시민회관 쉼터공원에 인천 콘텐츠 코리아랩 틈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종훈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문화산업본부장을 모시고 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문화 콘텐츠 사업의 일환이라고 들었는데 창작지대 틈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문화산업지대인 그 틈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남인천 방송국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틈은 문화창작지대의 건물 이름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하여 문화부에서 시행하는 인천 콘텐츠 코리아랩 사업의 일환으로서 문화 콘텐츠 분야의 창의 인재 육성을 통하여 새로운 창직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중심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 콘텐츠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 인력들이 창업을 하거나 창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창작자들의 전용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틈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인천의 상징이었던 지금은 빛바랜 사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시민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종영된 응답하라 1988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된 것도 과거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민회관은 인천을 연고로 해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곳이고 또 많은 스토리를 간직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와 저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 연결고리로 삼기 위해서 디자인 컨셉을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국내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 등대, 그리고 서면의 세화상으로 보면 이 주안 일대가 과거의 염전 지역이었었습니다. 네. 염전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인천이 수출 입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근대화로 가는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컨테이너를 기본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의 역사, 과거 역사부터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설계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문화창작지대 틈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천 시민들이면 누구나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 사업에 설명드리기 전에 틈이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틈은 4층 규모의 연면적이 1650평방미터로 약 511평 정도 규모입니다. 크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1, 2층에는 창작 공연물하고 컨텐츠가 시연이 될 수 있는 다목적 홀과 전시홀이 있고요. 네. 3층에는 문화 콘텐츠 분야 창작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또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최신 장비인 3D 편집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스튜디오, 녹음실, 회의실 등 다양한 창작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매년 문화부에서 10억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자는 시정 목표도 구현해 보고자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문화 콘텐츠 창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 창작자 양성을 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창직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창작자 양성 사업은 단순하게 이제 교육만 통해서 인력을 배출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인력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내고 아이디어 생성부터 개발, 융합과정 등 단계별로 다양한 교육과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상품화가 되도록
개인 또는 팀 활동을 제가 지원하고 또 시제품이나 시연 작품을 만들거나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그 외부의 그 전문가들이 또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를 좀 필요하겠죠. 예, 그런 예. 부분이. 예. 전문가도 연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각종 장비와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창작자들이 그 전문성과 그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거나 또는 내 스스로 이제 이 사업을 갖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창작자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무한 창작 팩토리 사업이나 후속적으로 그 마케팅 지원 또는 이제 자금 쪽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그 후속 프로그램들도 준비해서 인천 시민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그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지원들, 뭐 사업에 관한 실질적인 뭐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창작 또는 창직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해주신다는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 또 우리 시민들 삶에 어떤 영향들이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요즘 화두가 되는 게 그 정부에서도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청년들의 그 창업하고 지금 창직을 도와주려고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그 쉽게 그 성과를 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그 신규 일자리 그 만들어내는 게 그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또는 취미로 삼고 있는 부분이 그 거기에 이제 새로운 전문성을 부여해서 가치를 그 부여하고요. 네.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 과정에서 자신의 그 적성과 능력이 그 키워지면 그 창직과 창업 활동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분들이 창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을 하면 결국 지역 경제에도 그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자신의 감춰진 잠재력이나 끼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발휘하고 자신이 아이디어가 스토리로 만들어지고 창작 컨텐츠로 만들어지는 이런 체험 활동을 시민들이 직접 해볼 수 있다면 인천 시민들의 그 뭐 삶의 만족도를 또 제공하고 인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또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네. 그 우리 틈에는 영상 뭐 녹음, 편집실 또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거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인들 뭐 아무나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종 영상 녹음에 관련된 편집실, 편집 장비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그 창작물을 시연해 볼 수 있는 무대 공간도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시설을 이용할 때 그 신청을 그 어렵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서 인천 콘텐츠 코리아 랩을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굳이 바쁘신데 그 저희 쪽을 찾아오셔서 구두로 신청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그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각 그 장비실에는 그 담당 인력들이 전담 인력들이 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는데 하지만 이분들이 시청자들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거를 그 만들어 주시는 분들은 아니시고요. 그 장비를 어떻게 오퍼레이트 시키고 가동을 시키고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시키는지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 주시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이런 창작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장비 활용 교육들이 무료로 개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서 그 본인이 쓰고 싶을 때 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쉽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지난해에 제작한 지역 특화 콘텐츠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기획을 해서 공연을 했던 게 미추홀에서 온 남자라는 창작 뮤지컬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주제는 비류가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이쪽에서 개국을 했고요. 개국을 해서 개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역사적 고증을 이제 입증을 한 부분이고요. 이 미추홀에서 온 남자는 단순히 고대사만 푼 게 아니고 고대사부터 현재 6.25 때까지 역사의 우리나라의 격동기별로 네. 장을 꾸몄습니다. 그 장별로 인천이 결국 중심지가 아닌 나오지가 아니고 우리 역사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천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든 창작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작년 8월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도 이제 개항장을 이제 새로운 관광 키워드로 지금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개항장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 기술을 접목을 해서 파사드라고 하죠. 미디어 파사드라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벽면에 하늘에 띄워서 건물 외벽에 띄워서 옛 시대에 이러한 공간이 개항장에 있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방문해 주신 시민들이나 중구청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는 내년에도 좀 이런 컨텐츠가 계속적으로 중구에 사는 축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항 시대에 하나의 또 아픈 점이 뭐냐면 인천이 최초로 하와이로 이민을 간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인하대학 자체가 사실은 하와이 이민군들이 거기서 이름이 시작됐죠. 예, 기금을 모아 주셔서 학교가 설립되었다시피 이민에 관련된 주제를 저희가 또 찾아내서 창작 악극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께 저희가 홍보를 하지를 못해서 보지 못하신 분도 많을 텐데 저희가 이런 창작 뮤지컬이라든지 창작 악극이라든지 인천을 소재로 한 주제를 계속 발굴을 하고 요거를 공연물로 만들어서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관광객들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네. 이분들한테도 이제 인천에 갔더니 아주 괜찮은 공연물을 상영하더라 하고 이제 꼭 볼 수 있는 좀 이제 품격이 또 있는 공연물이 되도록 저희 이제 더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해보려는 게 저희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문화창작지대 틈에서는 창업 지원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실제적인 자금들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 콘텐츠 코리아 랩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사업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디어 생성에서부터 이렇게 그걸 구체화시켜서 상품화 이전까지 가는 창작자 양성하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내 아이디어를 상용화 시킬 수 있도록 시제품을 만들어 본다거나 또는 그 컨텐츠가 공연물인 경우에는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완성된 상용화 제품들이 마케팅 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전문성이 없어서 활동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마케팅 채널도 확보해서 이 제품, 컨텐츠에 관련된 제품이나 캐릭터, 다양한 결과물들이 실제 수익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에서 개발된 제품이 후속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좀 더 가치 있는 고급 제품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개발비가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지금 현 정부에서도 우리가 창조 경제 이런 부분이 화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올해 문화창작지대 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금년부터 이제 틈이라는 문화창작 전용 시설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됩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저희가 사업 목표로는 창작자 500명 양성 그리고 창업창직 50건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배출하는 데 그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틈이 인천을 상징하는 곳에 둥지를 틀었듯이 인천의 이야기, 전통, 그리고 맛, 인천의 소리 등이 맛깔지고 좀 구성지게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만의 독특한 창작 컨텐츠를 만들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금년 사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성공한 컨텐츠가 공연물도 마찬가지지만 인천에 와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한국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만의 스토리, 장점, 특성이 녹아드는 창작물을 성과물로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스토리화 시키고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 파트에 역점을 두어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문화창작지대가 남구 지금 시민회관이 지금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되면 아주 중심가가 될 텐데, 네. 그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주요 지역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 융성을 위해서 많이 필요할 텐데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시고 또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인천 콘텐츠 코리아 랩 사업은 문화부에서 추진하는 역점 중장기 계속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도 금년 주요 시책으로 인천의 가치 재창출을 키워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인천의 역사를 보면 이제 고대사를 보더라도 인천이 이제 개국 도시, 백제가 형성되기 전 비류를 통해서 십제라는 나라가 형성될 때도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죠. 근대사를 보면은 또 최초의 개항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사에서 본다면 산업 근대화의 산실이 된 아주 유서 깊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문 도시입니다. 이제 인천을 통해서만이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도 나갈 수가 있는 관문 도시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대부분의 인천 시민들은 이런 인천이 지니고 있는 전통과 장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인천이 지닌 예전에서 지속된 굴뚝도시라는 이미지를 좀 벗어 던지고 네. 친환경적이고 이제 최첨단의 기술과 지식이 융합되어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상품을 창출하고 인천의 앞으로 이 먹거리로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콘텐츠 코리아 랩 사업이 단일 사업에 끝이지 않도록 미래부하고 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들하고 연동을 시켜서 여기서 나온 창작자들한테 창업 공간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 자금에 관련된 R&D 비용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성장 단계에 들어설 때는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펀드까지 운영하는 사업을 연계를 시켜서 문화 콘텐츠 기업이 육성 단계별로 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화 콘텐츠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인천 기업을 키우는 게 저희의 이제 약속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뭐 지난해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제 시작된 게 일 텐데요. 예. 이게 지금 남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남구의 이제 문화 중심의 창조 도시 이런 부분들하고 잘 일맥상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잘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 미디어 시티하고의 관계, 연관성도 많이 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인천 남구는 어찌 보면 좀 굉장히 빠르게 이 컨텐츠 분야, 문화산업 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센터라든지 그다음 문화 기업이 입주를 할 수 있는 문화사업 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 문화 축제도 뭐 정례적으로 이제 개최하는 등 그 남구청에서는 그 열정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남구가 추진하려는 그 아이 미디어 시티 중심 지역으로 이제 이 남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그 이쪽 그 주안 일대가 저희가 그 2006년부터 사업을 그 준비하면서 문화부터 지정받은 게 문화산업진흥지구라는 지구를 지정을 받아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틈이 이쪽에 그 시민회관 부지에 이제 둥지를 틀면서 그 남구청에서 실시하는 그 미디어시티 사업하고 그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콘텐츠 코리아 랩 사업 그리고 인천시가 그 추진하는 인천 가치 재창출 사업 세 개가 합쳐진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좋은 창작물 문화의 중심지가 된다면 결국은 이게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다시 이제 남구가 예전의 영광을 찾아서 그 문화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유, 지금 뭐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인천 가치 재창조부터 원도심 활성화, 지금 우리 인천시나 남구 또는 우리 인천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도 우리 문화창작지대 틈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 뭐 시작이 곧 반이다라고 하니까 그 앞으로 그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문화창작지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문화창작지대 이 틈은 그 시 소유 재산이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시민들의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는 그 인천의 추억과 많은 그 전통이 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게 단순하게 사업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쓰이기보다 여러분들이 항상 가까이서 찾아와서 이용해 주시고 여기를 인천이 대표하는 명소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설로 생각을 하시고 항상 방문해서 저희들도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우리 문화창작지대의 틈이 네. 그 인천 원도심 활성화 또 그리고 우리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또 우리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곳이 되고 조만간에 우리 이곳에서 배우고 또 이곳에서 창업을 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우리 스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